2012년에 제가 귀국해서 제가 뭐 물론 다른 서민들이 갔던 것처럼 학교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현장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좀 써보고 현장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필드가 뭘까 좀 생각하다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데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아주 굉장히 그 패기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건 2015년에 제가 좀 미션을 조금 좀 구체화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인스티튜트냐? 저는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 연구를 하는데요. 미래 교육의 어떤 대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인스티튜트라고 지었고요. 이제 조만간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시드는 Study, Educate and Advocate for Development. 그 준 말을 이렇게 제가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고등교육의 미래 역할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Advocate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뜻이 있어도 이 정책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많은 교육을 받은, 혜택받은 사람들의 임무다,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아젠다 첫 번째로 거버넌스가 바뀌는 것이 개도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웹페이지 캡처 화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seed를 동사로 씁니다. We seed.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전제를 좀 먼저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대학의 위기다, 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 맞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이 전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시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지 못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글로벌 시티즌십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글로벌 시티즌인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런 인재를 못 키워내고 있죠. 네.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에 인재가 필요하다. 그 왜 휴먼 리소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리소스가 필요하니까요. 우리 다 동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도국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해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지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누군가가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이런 학교를 세워요. 이름은 아세시 대학입니다. 이 아세시라는 말은 가나에 있는 여러 부족 중에 그 가장 큰 아칸 부족의 말이고요. 이 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한번 봐주세요. 자, 아프리카의 변화를 일으킬 역량 있는 탁월한 리더가 아니고 ethical,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entrepreneur,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강연을 쭉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제가 참 너무나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가장 좋았던 건 우리 경서중학교 우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 뵈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뵈면서 저런 분이 교육자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진짜 안트프레너다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트프레너를 협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끌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안트프레너예요. 아프리카에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리더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재자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 치부하는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이 인성교육의 중요성 얘기하시잖아요. 시리즌까지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리더십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이런 꿈을 꾸고 시작을 한 거죠. 이 학교가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가적으로 또 그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혹은 전세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신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가나의 대통령이신데 졸업식에 작년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총 옆에 계신 요 분이
이창 뭐라 그러죠? 네, 설립자 겸 지금 총장님이세요. 패트릭이란 분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소개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그 가나에서는 부유하고 혜택을 받은 귀족의 왕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죠? 장학생으로 뽑혀가서 유학을 하고 정말 모두가 선망하는 IT 기업에 일합니다. 엔지니어로서 탁월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이 받은 혜택을 정말 아프리카를 정말 내 나라를 긍정적으로 바꾼 데 써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MBA를 하면서 학교 설립을 준비해요. 그리고 2002년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2002년 학교의 그 비전이 이렇습니다. New Generation of Ethical Entrepreneurial Leaders in Africa. 네, 이렇게 미션을 정하고 동역자들 구하고 펀딩을 해서 학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까 생각하는데 정말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냈어요. 얘기하신 글로벌 시티즌십, 인성교육,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재, 크리티컬 띵킹 다 했어요. 실제로 졸업생들이 나왔고 현장에서 임팩트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30여 개 학생으로 진짜 오피스 빌려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6천만 불짜리 캠퍼스로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0명의 재학생, 그리고 1,200명의 동문이 있는데요. 지금 풀타임 그 교수님들이 한 37명 돼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 상당수가 그 기존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굉장히 그 다른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혹시 제가 여기 교수님 월급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가나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우리 뭐 대사님 잘 아시겠지만 평균 임금이 뭐 몇백 불 그쵸? 뭐 교육부 국장도 4,500불밖에 못 받는 나라죠. 근데 이분들이 연봉이 한 17,000불 된대요, 에버리지가.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계셨으면 그냥 적어도 6만 불, 7만 불 받으시잖아요. 뭐 과외 수입 플러스 하면 더 올라가죠. 근데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그 비전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 14명의 어정트 패컬티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한 학기씩 혹은 방학 때마다 오시는 굉장히 저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이세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국에서 온 학생들 17% 정도 학생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인데 재밌는 사실은 그 가나가 속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프랑스말을 그러니까 불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나라만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나에 유학생들이 많냐고 물어봤더니 가나가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여서 또 여기 유학으로 선호하는데 이런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가는 것보다 싸고 영국 가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아셋이 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요. 지금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 1위예요. 가나에서. 학교는 되게 작습니다. 네, 키워드가 여기 liberal art예요. 아까 우리 열변을 토하신 우리 선생님 제가 너무나 동의하는데요. 이 학교에서 그 인문학 많이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이따 커리큘럼 재구성한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인문학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과 엔터프리너십을 관통하는 주제로 4년 내내 계속 공부합니다. 연습하고. 네. 그다음에 교과 과정 중에도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데요. 전부 다 100% 그 기숙사 생활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다. 근데 이게 뭐 가나의 특성도 있긴 한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요걸 주목해 주세요. 전통, 신미, 그러니까 굉장히 캠퍼스가 예쁩니다. 가나에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다른 학교들을 세울 때 실용적인 것에 치중해서 그냥 박스로 짓는데 여기는 굉장히 예쁘게 지었어요. 가보시면 참 예쁘다고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언덕이나 이 자연스러운 그 컨투어, 그 대지의 모양을 다 그대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도 융합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이런 학교를 설명드리면 저런 학교 실제 있어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냐면 이 학교가 한 학기 동안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요. 물론 미니멈으로 쓰죠. 에코 모드로 쓰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료를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했어요. 무슨 연료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산하는 그 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리사이클 기본입니다. 네. 완벽하게 리사이클합니다. 쓰레기량 줄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뭐 대단해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사는 그 생활하는데 수도라든가 이런 거, 수돗물도요 외부에서 전혀 받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다 모아서 씁니다. 뭐 등등. 이런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가나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들 모시고 갔는데요. 다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걸 여기서 했느냐. 근데 그 동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허허벌판에 그 학교 하나만 딱 독립돼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땅값이 싸서 이제 그 학교를 지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해냈어요. 참 대단한 안트프레너예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총장이. 제가 좀 이따 또 랩업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여기 기숙사예요. 그리고 여기 학교 본관 건물인데 태양열로, 그래서 에코 모드를 쓰면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다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식당인데요. 여기 이제 이 밑에 탱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스를 생산해서 이제 여기서 요리하거나 다른 데 씁니다. 물을 끓이거나 하는 데 씁니다. 지금 기숙사를 또 짓고 있고요. 자, 여기 클래스를 보시죠. 이거 좀 특이하죠. 제가 여기가 오늘의 사실 저의 그 메시지 핵심인데요. 이 학교 건물, 요 랜드스케이프, 이 배치도, 그리고 뭐 길, 심지어 층, 배치, 여기 가운데가 사실은 이 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이게 가나에서는 굉장히 이런 큰 강당을 학교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시설로 여기는데 강당을 짓지 않고요. 여기다가 중앙에 뜰을 만들어서 여기를 강당처럼 씁니다. 네. 졸업식 모든 행사를 여기서 하는데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의실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뭐 실험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했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게임에서 쓰는 말인데요. Designed Experience라는 말이 있어요. UI 혹시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시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분들 열심히 고민합니다. 사용자를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죠. 네. 똑같았어요. 이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걸 다 녹여낸 겁니다. 심지어 교실의 구조에도 캠퍼스의 모양에도 컬러에도 다 담아냈어요. 교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마주보게 되죠. 네. 다 디자인한 겁니다. 실험실도 다 디자인돼 있어요. 그렇게. 이 카페테리아. 사실 미국의 어느 학교인지 이게 가나의 학교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자, 교과 과정입니다. 전공 과목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필수과 선택 과목 있겠죠. 당연히. 보시면 기초 소양이 있어요. Read and Writing. 이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도 글 잘 못 쓰죠. 제가 미국에서 조금 생활했는데 미국 아이들 정말 글을 못 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글을 못 써요. 말이 안 되죠? Read and Writing에서부터 나옵니다. 혹시 4R이라고 아시죠? Reading, Writing, Arithmetic, 그죠? 근데 어쨌든 이 Reading, Writing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아이들 에세이 쓰고, 자 인문학 교육 했잖아요. 읽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요, 표현하고, 쓰고, 서로 비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합니다. 그 중에 ICT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영어는 이 나라는 영어 쓰니까 영어 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목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경제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년 내내 리더십과 안트프레너십을 배웁니다. 여기에 윤리, 인성교육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이라기보다 나머지 활동과 과목들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엮어내고 그거를 성찰할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캠퍼스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디자인했고요. 졸업할 때가 되면 논문이든 아니면 프로젝트건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가나의 다른 국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스터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엔 이런 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걸 설득할까 고민하던 중에 실제 살아있는 사례가 있어서 너무 설득이 쉬웠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더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공대하고 농대가 있는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대 또 서양교육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한 것을 저기 어프로브 받기가 너무 수월했어요. 아세시 덕분에. 그래서 아마 그 학교가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착공하고 이 학교가 세워질 텐데요. 그래서 아세시를 알게 되었고요. 이 아세시가 기꺼이 그 과정에 도와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자료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시라고 좀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여기도 있고요. 계속 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 과목들도 있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팩트가 이거예요. 혹시 아프리카의 문제 여러분 다 잘 들어보셨겠죠? 언론을 통해서거나. 저는 이제 국제 협력하면서 아프리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참 이 개발이라는 것이, 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어르신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바뀌겠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미국과 서방 세계, UN, 유네스코, 국제기구가 심지어 NGO까지 지난 70년 넘는 기간 동안 셀 수 없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아직도 가난하죠? 그리고 왜 아직 테러리즘에, 난민의 기근이 왜 아직도 그대로죠? 더 나빠졌죠. 왜 그렇죠? 제가 답을 못했어요. 임기응변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속에서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아프리카 리더십들이 정말로 아프리카 자기네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그 리더십, 이 파워를 가진 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럽션, 부패입니다. 부패.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정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부패를 막으려고 이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면 6개월씩, 1년씩 걸리는 거예요. 다 투명하게 이걸 여러 단계를 쪼개놔가지고 이걸 다 거쳐가려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자,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온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 여기 와서 봅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총장님이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는데 시간 더 많이 쓰세요. 그냥 얘기해드리고 발표하고 컨설팅하러 다니시느라 실제 아프리카 그렇게 이제 모델이 된 것뿐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었어요. 이게 졸업생이 졸업하자마자 한 사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ATM에서 자기가 가진 핸드폰으로 바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기술, 간단한 거였거든요. 이거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나의 모든 은행이 쓴대요. 이것이 가나 그러니까 아세시 졸업생이 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엮어내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너무 좋은 얘기 주셨어요. 계속 해봐야 돼요. 연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학교가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테그리티를 지키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세시나 레이블 때문에 아주 이제 주변 프레셔 때문에 정말 정직하고 이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서 교육받고 조금 키워놓으면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코이카나 이디셉에서 학교 많이 지어줬어요. 아프리카, 중동은. 근데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면 현장에서 짭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다 외부로 나갑니다. 취업하러 다 나가죠. 진학이나.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인재가 가장 귀한 이 아프리카의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세시 졸업생은 90%가 남아요. 아프리카에. 네. 그리고 각 섹터로 들어가요. 이 아이들이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인재들이에요. 지금 졸업하자마자 팔려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00% 학생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인 진학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요즘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에서 6개월 이내 취업은요 거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야 취업을 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는 6개월 이내 다 돼요. 이거는 그냥 입도 선매예요. 여기는. 그리고 45%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그래서 교육기회를 학비가 비싼 대신에 이런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기업뿐 아니라 누가 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봤냐면 국제기구와 NGO들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 그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어렵냐? 현지에서 함께 일할 파트너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당장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한 사람 찾으면요, 너무 정말 귀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태도와 역량을 가진 거예요. 바로 알아봤고요. 이 NGO에 대한 얘기가 작년에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됐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런 활동들, 즉 entrepreneurship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citizenship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responsible citizen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제 NGO들이 주목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안 잡히면 된다는 거죠. 예. 나쁜 짓 해도 되는데 잡히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얘기한 학생들이 나왔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그 윤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는 MIU입니다. 혹시 이제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몽골에 이 학교도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몽골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런 국제대학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영어를 좀 중심으로 쓰는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표를 적었잖아요. 투모로우 글로벌 리더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잘 쓰는 능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리더십 만들겠다고 비전을 정하고 오랫동안 노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학교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그렇게 뭐 예쁜 캠퍼스라든가 이렇게 첨단 기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참 좋은 점은 이런 거였어요. 이 교수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좋은 다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이 가치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이 학교는 30% 이상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고 학교는 작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특징, 전원 기숙사 생활. 심지어 총장님도 기숙사에 사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디자인드 익스피리언스 얘기했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게 할 건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이 어떤 연구자가 도대체 탁월한 선생님들은 특징이 뭘까? 역량 기반 이런 거 할 때 항상 탁월한 것부터 먼저 샘플을 찾거든요. 그래서 다 다녀봤대요. 공통점을 찾았대요. 탁월한 선생님은 전부 다 똑같이 다 이걸 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모든 선생님들이 플랜을 하더랍니다. 계획을 세우더래요. 다시 말하면요, 디자인을 하세요. 옛날에 전통적인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나 점점 더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촉진하는 사람, 코치가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보면 제가 이건 정말 클래식 샘플이다. 경서중학교 우리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경험을 학기 초에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미리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학기 초에 선생님 맞죠? 2월 달에 만들으셨대요. 이건 8월 달에. 2월 달에 만드셨대요.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들 휴가도 못 가시고 열심히 교수님 리더십하에 이걸 만들어서 플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모델링입니다. 왜 이 두 학교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플랜도 잘하고 디자인 잘했어요. 또 하나, 모델이 있었어요. 이 두 학교의 공통점 하나 더 붙일게요. 한동대에도 똑같았어요. 공통점은 모델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들은 내용, 보고 읽은 내용을 실제 내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자기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결정으로 옮아가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코치가 붙어줬어요. 사감도 있었어요. RC의 특징은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텐트에서 선생님들이 지냈던 거든 그런 일을 하세요.
이분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잖아요. 함께 문제를 풀어가요. 그 과정에서 갈등도 이겨내는 방법, 문제를 돌파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 리더십도 배우고. RC를 그냥 우습게,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RC도 디자이너이 필요합니다. 자, 이 아셋시 같은 경우는 4명씩 묵는 방이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공통의 공간이 있고요, 개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공간이요, 놀라지 마세요, 거실이에요. 테이블도 있고요, TV도 있어요. 자, 뭘 디자인한 건지 아시겠죠? 그들이 인터랙션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방에서도 하죠. 그렇지만 16명이 또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레지던스 안에 1층에 보면 스터디룸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삶의 공간에도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개념이 라이프 와이드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 건 아시죠? 네. 라이프 와이드 러닝은, 우리 라이프 롱 러닝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라이프 와이드, 우리 삶의 영역,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 가운데도 배움의 기회는 다 있어요. 이걸 엮어내는 디자이너가 저희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필요한 거고요. 누군가가 이걸 디자인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티처라고 앞으로 불러야 돼요. 이제 이 라이프 와이드 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 공자 선생님도 일찍이 얘기하셨죠. 3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 4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항상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말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행동거지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 마을이 그렇게 되면요, 그 마을은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거예요. 저는 너무나 경서중학교의 이야기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경서중학교가 도전을 극복하고 정말 좋은 모델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아시죠?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요새 핫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의 종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얘기는 뭐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볼 거냐. 자, 3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국가위원회에서 사람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연구하기 시작했고. 관점은, 그전에는 사람을 쪼개서 보다가 통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평균의 종말을 쓰고 이게 임팩트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평균 이하였거든요. 잘 아시죠? 이 사람 학습 부진하였어요. 그렇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비전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죠. 사람은 이렇게 5가지, 이 미래사회에서는 이런 5가지 속성이, 역량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개념이 다가오시나요? 자, 한 동네에 2 밭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가 오고요, 똑같은 물 대주고요, 똑같은 거름 쓰고요, 그리고 똑같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소출이 너무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밭이 다른 거예요. 밭이 바뀌어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근데 밭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투입한다고 해서 소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처한 현실이 그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 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그렇지만 밭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많은 걸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용성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인성교육을 한다. 즉, 사람은 단순히 지식, 기술만이 아니다. 더 많이 있다. 이것들을 이분들은 열심히 고민하시고 이런 걸 제안하셨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 정, 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체력과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 관리 능력,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역량을 3가지로 범주화하면요, thinking, working, relating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관계,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체력 이런 것도 더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자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이라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간이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면 틀림없어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들 교육에 역량 기반 교육 도입되면서 평가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까 했더니 1,000만 원짜리 고액과외가 생겼답니다. 그 역량 기반 평가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외해주는, 즉 겉모습만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의도와 다르죠. 우리 사람은 그냥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성이 없이 스마트해지면 이제 그렇게 잔머리는 잘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역량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해결됩니다. 아까 마치 밭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아세시에서 하는 거죠. 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는 충분히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윤리적인 리더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회, 우리가 주변 커뮤니티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인성교육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요. 그리고 역량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간과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실존적 존재로서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존재입니다. 가치에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죠. 영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한 포럼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이 OECD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스쿨 오브 거버넌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오브 스쿨 오브 거버넌스. 자, 공공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즉 HRD를 하는 모든 학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올해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역량 기반 교육, 평가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윤리적인 아니었어요. 인성교육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일찍 앞에서 했던 강의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spirituality, 영성이었어요. 영성. 공무원들의 역량을 얘기하는 곳에서 영성까지 얘기하는,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습니다. 트레이닝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제도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영성에서 판결 나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성교육은 그냥 하나의 테마라든가 하나의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공동의 목표인 것 같고요. 여기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먼저 살아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존중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제사 때 넌 안 와도 돼, 너는 공부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성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적 제일 좋은 학생 이뻐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디자이너가 돼서 이들의 학습의 환경을,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고 그걸 강화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전은 큰데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매주 조회를 하는 같은 걸 했거든요. 여기 다 끄떡이실 거예요. 그때 공통적으로 늘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장선생님 훈시 말고 경례 차렷 이런 거 말고 꼭 하던 게 있었는데 생각나시나요 혹시? 우리 대사님 시대는 다 하셨을 텐데 저는 남았어요 여기에. 네. 그냥 생각 없이 외웠던 것 같지만 그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국민교육 현장. 저는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먼저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저 이제 업그레이드 돼요. 국민교육 현장은 이제 업그레이드. 글로벌 시민 현장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 모든 환경의 요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성교육하는 데 디자인하고 코디네이트하고 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